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오늘 새벽 전남 여수 거문도 인근 바다에서 어선 침몰 사고가 발생해 해경이 집중 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배에 탄 선원 14명 가운데 현재까지 7명이 발견됐는데 3명은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정현 기자, 자세한 상황 전해주시죠. 네, 사고가 발생한 건 오늘 새벽 1시 40분쯤입니다. 전남 여수시 거문도 동방해상에서 130톤급 대형 트롤어선이 전복된 건데요. 배가 갑자기 사라지면서 함께 이동하던 선단선에서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당시 배에는 한국인 8명, 외국인 6명 등 모두 14명이 타고 있던 거로 파악됐습니다. 지금까지 구조된 인원은 7명입니다. 5명은 사고 선박에서 투하된 구명뗏목에 타고 있다가 해경에 발견됐고 나머지 2명은 해상에 표류하다가 구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저체온 증상을 보인 구조자 4명은 의식이 있는 상태였지만 나머지 3명은 심정지 상태로 확인됐습니다. 구조된 외국인 선원은 당시 바람과 파도가 너무 강했다며 악천후 때문에 사고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해경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정부는 새벽 2시 40분쯤 어선사고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위기경보 4단계 가운데 가장 높은 심각을 발령하고 구조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비함정 19척과 항공기 4대, 유관기관 선박 3척 등을 동원해 집중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가용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해 인명을 구조하고 실정자 파악에도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현지 해상 기상을 고려해 구조대원 안전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박정현입니다. 어제 오후 5시 반쯤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의 4층짜리 다세대 주택 지하 1층에서 불이 났다가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60대 남성 주민 A씨가 자체 진화를 시도하다 얼굴 등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소방서 추산 7,5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A씨가 창고에 촛불을 켜놓은 채 자리를 비웠다가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까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4차례 출석해 주요 대목마다 직접 발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헌재 나와보길 잘했다라면서 자평까지 내놨는데 이게 득이 될지 실이 될지 평가는 엇갈립니다. 보도의 부장원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일 6번째 탄핵 심판 변론 기일에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한 적 없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의원은커녕 인원이란 단어도 써본 적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 저는 그냥 사람이라는 이런 표현을 놔두고 또 의원이면 의원이지 인원이라는 말을 저는 써본 적이 없습니다. 정작 해당 발언 뒤 1분여 만에 인원이라는 표현을 4차례 연달아 썼습니다. 20명이 안 되는 인원이 들어갔고 밖에도 혼자 발 뿐 아니라 그 안에도 그 7층 건물 안에도 굉장히 많은 인원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해명으로 스스로 진술 신빙성을 흔드는 모양새인데 비상계엄 선포 직후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를 건 것은 격려 차원이었다고 설명한 대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방사, 특전사가 막 난리를 치는데 옛날에 해외 한번 나갔다 왔던 1차장한테 격려차 전화가 하십니다. 그 시간에. 이상입니다. 선관위에 군대를 투입하라고 한 건 자신이었다며 수사에서 드러나지 않은 부분까지 인정하거나 달 그림자를 쫓는다며 비상계엄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비현실적 인식을 노출하기도 했습니다. 마치 그 어떤 호수 위에 떠 있는 달 그림자 같은 거를 쫓아가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고요. 앞으로 잡힌 변론 기일은 2차례. 탄핵 심판 절차가 5분 응선을 넘은 상황에서 여당 의원들을 만난 윤 대통령은 헌재에 가길 잘했다고 자평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나가보시니까 야 이제서야 좀 알겠다. 이런 식으로 너무 곡해가 돼 있구나. 그래서 반면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이딴 궤변으로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는 점을 방증하고 있다며 상반된 평가를 내렸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한편 계엄에 가담한 군사령관들이 진술을 번복하거나 모호한 태도를 보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향후 수사나 재판에 대비한 포석이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입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 조사에서 대통령으로부터 문을 부수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취지로 지시받았다고 진술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최근 헌법재판소에 나와서는 답변을 거부하며 모호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총을 쏴서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 계엄이 해제돼도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된다. 이렇게 말했다는데. 답변 드리지 않고 예. 이 부분이 저의 재판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물의 기자회견을 했던 김현태 707 특수임무 단장은 한 발 더 나가 기존 진술을 일부 뒤집기도 했습니다. 검찰에서는 계엄 당시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밖으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설명했지만 탄핵 심판에서는 국회의원이나 끌어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증언한 겁니다. 150 넘으면 안 되는데 들어갈 수 없겠냐. 예. 거기에는 끌어내라와 국회의원 단어는 없었습니다. 달라진 진술을 그대로 반영한다면 대통령이 국회 기능 마비를 꾀하려 했다는 탄핵 소추 사유가 다소나마 흔들릴 수 있습니다. 다만 김 단장은 군검찰 수사를, 이전 사령관은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이 변수입니다. 수사나 재판에 대응하기 위해 진술과 태도를 수정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건데 헌재는 이들에게 기존 검찰 조서의 신빙성을 다시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헌재가 관련 내용을 더 확인해야 한다고 결론 내릴 경우 추가 증인 신문을 벌일 수도 있어 심판 과정에 적잖은 영향이 예상됩니다. YTN 김철입니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주력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형사재판이 오는 20일부터 본격화합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과 군경지휘부 재판을 병합할지 결정할 예정인데 병합되든 되지 않든 장기전이 될 걸로 보입니다. 윤웅성 기자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첫 공판 준비 기일이 오는 20일 열립니다. 재판부는 공판을 진행한 뒤 계엄에 가담한 군 사령관과 경찰 수뇌부 사건을 한꺼번에 병합할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과 군경지휘부 공소장이 큰 틀에서 비슷하고 증거도 상당수 겹쳐 병합이 이뤄질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하지만 병합으로 재판이 지연될 우려가 크다면 따로 떼어내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 재판을 단독 심리하더라도 장기전이 될 공산이 큽니다. 앞서 검찰은 내란 사건 예상 증인 수가 520여 명, 서류는 4만 쪽이 넘는다고 밝혔는데 국회와 선관위를 봉쇄하려 했다는 윤 대통령 지시의 위헌성을 입증하려면 법정에서 일일이 진위를 따져봐야 합니다. 더욱이 계엄 가담자들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잇따라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요구하는 공범의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가 핵심 요지입니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요. 국민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정치적 책임을 질 뿐입니다.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긴 검찰 역시 보안 수사를 하지 못하는 등 내란 사건의 실체 재구성이 오롯이 재판부 몫으로 남아있어 적잖은 난관이 예상됩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여야는 주말에도 대통령 탄핵 심판을 둘러싼 여론전에 몰두했습니다. 민주당은 정치인 체포 지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탄핵 인용을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핵심 증언의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이재명 대표를 향해 역공을 펴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손효정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불법 계엄이라는 본질을 말장난과 거짓 선동으로 흔들어선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탄핵 심판에서 윤 대통령이 자신의 직전 발언과 배치되는 언급을 이어가는 영상을 지도부 회의에서 튼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탄핵 심판은 윤석열 씨의 망상을 쏟아내는 노래방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곽종근 전 사령관과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 말고도 정치인 체포 지시를 들었다는 추가 증언이 나왔다는 언론 보도도 부각했습니다. 대포폰처럼 이용된 내란 가담자들의 비화폰 통화 내역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 이재명 대표도 아직 내란이 끝나지 않았다며 탄핵 찬성 집회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강성 지지층, 이른바 개딸에게 집회 동원령을 내린 거냐며 이 대표를 직격했습니다. 이래서 이재명은 안 됩니다. 최근 지지율 하락에 이재명 대표 마음이 급하긴
급했나 봅니다. 심리가 진행될수록 탄핵 심판이 윤 대통령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며 야당의 공세도 적극 반박했습니다. 정치인 체포 의혹과 관련된 홍 전 차장과 곽 전 사령관의 진술이 허위로 드러나고 있는 만큼 윤 대통령 구속부터 취소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대구에서 열린 탄핵 반대 단체의 집회엔 윤재옥, 이만희 등 대구 경북지역구 의원들이 일부 참석해 힘을 보태기도 했습니다. 지도부는 여전히 당 차원 아닌 개인 행동이라며 선을 긋고 있지만 반민주당 정서를 바탕으로 여권의 우호적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는 당내 목소리도 늘어나는 분위기입니다. 이르면 다음 달 헌재가 탄핵 심판 결론을 낼 수 있다는 전망 속에 여야는 당분간 서로를 겨냥한 여론전 공세에 더욱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회의장, 여야 대표가 만나 민생 경제 현안을 논의하기로 한 국정협의회가 무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실무 협의를 더 하자는 여당과 신속히 만나 단판 짓자는 야당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 예정대로 협의회가 이번 주 초에 열릴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보도에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난상 토론이 예상되니 추가 실무 협의를 하고 대신 본회담은 미루자는 국민의힘을 향해 도대체 무엇이 문제냐고 날을 세웠습니다. 추경 편성과 반도체 특별법 등 이견이 큰 사안을 여야 지도부가 직접 매듭 짓기로 이미 협의해 놓고 여당이 갑자기 판을 깼다는 겁니다. 국민의 삶에 일말의 관심도 없으니 이러한 한가한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힘은 민생과 경제가 급하지 않습니까? 여당이 추경과 다른 현안을 연계하자며 조건을 다는 등 지연 전략을 펴고 있다고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지도부는 추경을 반도체 특별법 등 다른 쟁점과 연계해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도체 특별법에서 논란이 되는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을 빼고 나머지 합의된 부분부터 처리하자고 주장하는 민주당을 압박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시중에는 이재명 대표의 우클릭이 헛클릭이고 말만 앞세우는 혀클릭에 불과하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당에선 민주당이 정부 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했던 걸 먼저 사과해야 한다는 언급도 나오고 있어 여야의 협상 전망은 그리 밝지 않습니다. 어수선한 탄핵 정국에서 그래도 민생은 챙기겠다며 여야가 합의했던 국정협의회가 좀처럼 의미 있는 첫발을 떼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월요일로 예정된 국회 연설에서 이재명 대표가 협상에 물꼬를 트는 발언을 할 가능성도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갑론을박이 계속되는 가운데 거리에서는 시민들의 찬반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유명 강사 전한길 씨가 참여한 대규모 탄핵 반대 집회가 대구에서 열렸고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도 전국 곳곳에서 진행됐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수의 심장, 대구 동대구역 앞 광장.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를 외치는 수만 시민들이 2만 5천 제곱미터 광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지난주 부산에 이어 대구에는 더 많은 시민이 몰렸는데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들도 세를 더했습니다. 단상에 오른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는 윤 대통령이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 권한을 행사했을 뿐이라며 탄핵 반대와 대통령 석방을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살려내고 자유민주주의를 대한민국을 다시 살려내신 역사의 주인공들이십니다. 서울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도 수만 명이 모여 세종대로 왕복 10차선 도로가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도 전국 곳곳에서 이어졌습니다. 계엄이 선언됐던 12월부터 거리에 나섰던 시민들은 윤 대통령이 빨리 물러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펼친 변론에 실망한 시민들도 합류했습니다. 좀 답답한 마음이 큰 것 같아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진짜 인터뷰 같은 거 보시면은 앞뒤가 다른 말씀을 많이 하시기도 하고 또 지금 그런 거를 사실 일반 시민들이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또 내란 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한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규탄도 터져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을 두고 찬성과 반대, 양쪽으로 갈린 시민들은 매서운 한파도 잊은 채 장외 대립을 이어갔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서울 서부지법 폭동 사태 직전 불법 모의 의혹이 제기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번에는 헌법재판소 난동을 모의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뒤늦게 글을 지웠지만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추적에 나섰습니다. 이승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담을 넘는 게 맞는다. 차를 막고 판사를 끌어내자. 지난달 19일 법원 폭동 사태 전후 유명 인터넷 커뮤니티 DC인사이드에는 폭력 행위를 선동하는 글들이 줄이었습니다. 법원 담벼락 높이와 진입 경로를 분석한 것은 물론 경찰 배치 상황 등이 실시간으로 공유됐고 작성자들은 내란 방조와 선동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트에서 이번에는 헌법재판소 난동을 모의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한 이용자가 헌재 주변을 탐색하고 왔다며 헌재 안팎에 사진을 올렸는데 담벼락도 낮고 마음만 먹으면 넘어가기 쉬울 것 같다고 부추겼고 비슷한 글이 잇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경찰 차벽을 뛰어넘을 사다리와 야구방망이, 헬멧 등을 준비했다는 글에 이어 헌재 건물 내부 평면도까지 공유됐습니다. 특히 오는 1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을 표적으로 삼은 듯한 흔적도 발견됐습니다. 이 커뮤니티에서는 헌법재판관과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의 판사, 야권 정치인 등을 화교로 부르고 있는데 그날은 우리 손으로 화교를 척살하는 날이라는 섬뜩한 글까지 올라왔습니다. 작성자들은 논란이 커지자 뒤늦게 게시글을 삭제하고 나섰는데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작성자들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 쇼트트랙 남자 500m 결승에서 중국으로 귀화한 린 샤오준이 반칙 플레이로 금메달을 가져갔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국내 빙상 관계자는 중국 대표팀 순룽이 린 샤오준을 뒤에서 밀어줬다며 국제빙상경기연맹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우리 쇼트트랙 남자 대표팀 간판인 박지원은 결승선을 2바퀴 남기고 직선주로에서 린 샤오진과 순룽을 한 번에 제치고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그런데 이어진 곡선주로에서 린 샤오진이 속도를 올렸고 뒤따르던 순룽이 오른손으로 린 샤오진의 엉덩이를 밀어주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동력을 얻은 린 샤오진은 박지원을 추월한 뒤 그대로 결승선을 통과해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네,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밑으로 떨어지는 강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영하 10도, 강원 양구 영하 16도, 충북 충주 영하 15도로 예보됐고 낮에도 전국 대부분이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호남과 충남 서해안, 제주도를 중심으로 눈도 계속되겠는데 눈의 양은 1에서 5cm 정도로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전국에 눈이 쌓여 있는 가운데 쌓인 눈이 얼어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다며 운전할 때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감속 운행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가 더욱 낮아지겠다며 노약자와 어린이는 되도록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난방기 사용에 유의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호남 서해안 지역에는 엿새째 대설특보가 유지되면서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연일 내린 눈에 한파까지 겹치면서 시민 불편이 이어졌고 농작물 피해도 우려됩니다. 보도에 오소열 기자입니다. 마을 전체가 온통 눈밭으로 변했습니다. 하천에도 하얀 눈이 수북히 쌓였습니다. 상인들은 새벽부터 나와 넉가래로 가게 앞 눈을 밀어내봅니다. 월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이번 주 지금 토요일까지 계속 내리는 것 같아요. 새벽 4시에도 나와서 눈을 쓸고 나면 아침에 또 7시나 6시 나오면 또 눈이 한 30cm, 40cm 쌓여있어요. 전남과 전북 등 서해안엔 엿새째 대설특보가 이어졌습니다. 많은 눈이 내린 탓에 마을 안길에 쌓인 눈까지 치우긴 역부족. 강추위까지 겹치면서 도로 곳곳이 얼고 대중교통 이용도 불편을 겪었습니다. 폭설이 와가지고
제설 작업이 많이 되고는 있는데 지금 골목골목들은 너무 폭설이 제설 작업도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차량 통행이나 이제 사람들 걸어다니기가 농작물 관리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농민들은 비닐하우스 파손 피해를 막기 위해 철제 시설을 보강하고 연일 눈을 쓸어내렸습니다. 하지만 쌓인 눈 때문에 일조량이 줄어 농작물 생육 부진과 동해 피해를 우려했습니다. 눈이 많이 오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끌어내려야 됩니다. 작물에 이제 안에 있는 햇빛을 봐야 되는데 이 딸기 같은 경우에는 햇빛을 못 봤을 때에는 상당히 피해가 오죠. 기상청은 주말 동안 서해안 지역에 강풍과 함께 최대 8cm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보고 농축산물 피해와 안전관리에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YTN 노선열입니다. 갑작스레 세상을 떠난 가수 송대관 씨 빈소에는 선후배 가수들의 조문이 계속됐습니다. 따뜻했던 고인을 기억하는 후배들은 가요계가 텅 빈 기분이라고 애도했는데 오늘 오전 명결식이 거행됩니다. 개훈이 기자가 보도합니다. 창백한 국화꽃 더미 속에 무대 의상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송대관. 서울대병원에 마련된 빈소에는 추모와 애도의 발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인과 함께 4대 천왕으로 불리는 서른도는 지난 여름에 이어 동료를 잃자 허망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고 현철 선배님을 떠나 보내드린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또 이런 비보를 들으니까 참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첫날 한달음에 달려온 태진아를 비롯해 숱한 무대에서 송대관과 함께했던 동료들은 벌써 빈자리가 그립습니다. 45년을 이름을 불러서 노래시킨 사람입니다. 이제 하늘나라에 가서 대관 큰 왕관을 써서 현철이랑 노래 열심히 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선후배들이 자꾸 가니까 굉장히 마음이 허전하고 또 가요계가 좀 텅 비어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어쨌든 너무 슬픕니다. 온라인 추모 메시지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고인의 사진을 올리고 생전 자신들을 격려하고 용기를 준 선배가 곁에 있어 행복했다고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1967년 인정 많은 아저씨로 데뷔해 해뜰날과 네 박자 등 여러 히트곡을 통해 대중과 희로애락을 나눴던 송대관. 최근 통증으로 인해 병원 치료를 받아오다 심장마비로 갑자기 대중 곁을 떠났습니다. 명결식은 오늘 오전 9시 반 대한가수협회장으로 치러지며 발인을 거쳐 서울 추모공원에서 영면에 들 예정입니다. YTN 개훈입니다. 중국 딥시크의 과도한 정보 수집 논란이 커지면서 거의 모든 정부 부처가 접속 차단 조치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특히 사용자 정보가 중국 정부에 공유될 가능성이 있는지 긴급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이종구 기자입니다. 18개 정부 부처 가운데 지금까지 딥시크 홈페이지 접속을 차단한 부처는 모두 16곳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접속 차단을 공식화하진 않았지만 소속 공무원들에게 유의를 당부했고 법무부는 접속 차단을 검토 중입니다. 서울과 부산을 비롯한 광역 지자체 17곳은 모두 딥시크 접속 차단을 결정했습니다. 앞서 행정안전부와 국가정보원은 지난 4일 중앙부처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생성형 AI 사용에 주의를 요청했습니다. 가장 큰 우려는 과도한 정보 수집과 유출 가능성입니다. 딥시크가 키보드 입력 패턴까지 수집하는 상황에서 중국에선 정부가 기업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고 동의하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수집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데이터 보안법 때문에 중국 정부가 중국 기업이 수집한 데이터에 접근할 수가 있거든요. 또 다른 AI 서비스와 달리 딥시크엔 사용자가 정보 수집을 거부할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딥시크의 개인정보 보호 처리 방침 등을 살펴보며 중국 정부 측에 개인정보가 공유될 수 있는지 점검에 나섰습니다.
실제 이용 환경을 구성하여 서비스 사용 시 구체적으로 전송되는 데이터나 트래픽 등에 대한 기술 분석을 현재 딥시크 사용을 금지하는 나라는 대만과 일본, 호주 등이고 미국에선 일부 연방 기관만 사용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YTN 이종구입니다. 중국발 딥시크 충격이 이어지는 가운데 해외 유학파가 아닌 토종 개발자들이 개발을 주도했다는 점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보안 우려와는 별개로 수재들이 의대로 몰리는 우리나라에 던지는 메시지는 주목할 만합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중국의 연례 정치 행사, 양회에 제출할 정부 업무 보고서 작성을 위해 마련된 각계 대표 자담회. 더벅머리에 안경을 쓴 젊은이가 리창 총리 앞에서 열변을 토합니다. 전 세계를 중국발 AI 쇼크에 빠뜨린 딥시크 창업자 40살 량원펑입니다. 荣耀模型没有海外回来的人，都是本土的前50名顶尖人才，可能不在中国，但也许我们能自己打造这样的人。 150명 규모의 AI 스타트업 딥시크는 주로 중국 본토에서 갓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로 구성됐습니다. 특히 1995년생 러프리는 샤오미로부터 연봉 20억 원을 제안받을 만큼 토종 천재로 평가됩니다. 我从连 Python 都不会的一个人，4个月以后投了哈我们在远处领域内的一篇顶尖论文。 인력 확충에 나선 딥시크는 연구원 3억 6천만 원, 개발자 2억 5천만 원의 연봉을 내걸었습니다. 딥시크를 비롯해 동부 항저우의 신생 유니콘 기업 6곳을 가리켜 육소룡이란 신조어도 생겼습니다. 춘제 갈라쇼 때 로봇 군무를 선보인 유니트리, 흥행 대박을 터뜨린 서유기 게임 개발사 등입니다. 전국의 수재들이 의대로 몰리는 우리나라와 달리 중국에선 공대 열풍이 부는 배경입니다. 중국 전역에 설치된 AI 학과만 535곳, 매년 대졸자의 60% 이상인 700만 명이 이공계입니다. 최근엔 시골의 초등학교에서도 AI 응용 교육에 나설 정도입니다. 利用网络平台实现城乡学校人工智能教育相关课程互联互通。 그러나 중국 내부의 정치 사상 검열과 미국의 AI 반도체 수출 통제는 여전히 극복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중국의 AI 딥시크 충격파가 전 세계를 강타한 가운데 우리 삶에도 대화형 AI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챗 GPT에 사주팔자를 물어보고 심리 상담을 하기도 하는데요. 사람들이 왜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고 또 내용은 어느 정도 유의미한지도 알아봤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이사 계획이 있는데 이사를 해도 괜찮을지 봐주고 만약 경력의 사주 정보를 신년을 맞아 챗 GPT에 올해 운세를 물어봤습니다. 이 내용을 토대로 2025년 신년 운세 봐줘. 2025년은 당신에게 중요한 변화와 기회가 많은 해가 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물어봐도 답변은 일사천리입니다. 올해 재물운은 어떨까? 2025년의 재물운은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단 정확성을 떠나서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를 제약 없이 물어볼 수 있고 또 어딘가에 직접 가서 대면하지 않아도 간편하게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앞으로 종종 이용할 것 같습니다. 요즘 챗 GPT로 신년 운세를 보거나 심리 상담을 한다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마음이 조금 나아졌다처럼 긍정적인 후기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인간 대신 가상의 치료자를 만날 때 사람들이 덜 불안해한다거나 더 개방적인 마음을 가진다는 연구 결과들이 이 심리를 뒷받침합니다. 저도 제 고민을 챗 GPT에 털어놓으면서 상담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는 전문 상담가야. 친근하고 명확한 톤을 사용해서 나에게 조언을 해줘. 한 번에 너무 많은 정보를 제공하지 말고 짧게 말해줘. 전문가에게 챗 GPT 답변 내용을 보여주니 아직 깊이 있는 면담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비난하지 않는 긍정적인 답변을 통해 사용자가 위로를 받는다고 느낄 수 있지만 한계도 분명하다고 지적합니다.
즉각적인 위로와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그런데 임상적인 수준에서는 맥락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심리 상담 특성상 민감한 정보가 많아 AI 데이터 학습에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는 만큼 맹신하는 건 위험하다고 조언합니다. AI 상담에만 의존하는 것은 구급상자로 수술을 시도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일시적인 위로는 가능하지만 치료적인 개입은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대면 상담의 한계를 보완하는 전문 챗봇 서비스들이 꾸준히 개발되고 있지만 서비스를 이용하던 미국 청소년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 부모가 소송을 제기하는 등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도 많다는 지적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실세 일론 머스크가 대통령 전용 책상에 앉은 모습으로 시사 잡지 타임의 표지에 등장했습니다. 타임지 표지에 실리는 걸 매우 좋아하는 걸로 알려진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홍주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의 최신 표지입니다. 테슬라 CEO이자 정부 효율부 수장인 일론 머스크가 성조기와 대통령기 그리고 대통령 전용 결단의 책상과 함께한 모습을 합성해 실었습니다. 책상의 주인인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Is Time Magazine still in business? I didn't even know that. 그러나 이 대답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과 2달 전 타임지가 뽑은 올해의 인물로 표지에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It's really been something very special, and I have to say, Time Magazine getting this honor for the second time. I think I like it better this time, actually. 머스크는 지난해 말에도 타임 표지를 장식했습니다. 해당 호 특집 기사에서 머스크는 미국 대선의 킹메이커로 묘사됐습니다. CNN은 권력을 나누려 들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이 왕좌 뒤 진짜 권력자로 머스크를 그려낸 잡지에 분노했을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아예 기사 제목을 타임지 표지가 트럼프와 머스크를 이간질할까로 뽑았습니다. 자타공인 정권 실세 머스크의 권한이 커질수록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와 그에 따른 영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미국 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급진적 정책에 잇따라 제동을 걸었습니다. 국제개발처 해체를 중단하라고 명령한 데 이어 일론 머스크의 정부 효율부가 미국인들의 금융정보에 맘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보도에 신웅진 기자입니다. 미 뉴욕 연방법원이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 효율부를 멈춰 세웠습니다. 법원이 정부 효율부의 재무부 중앙결제 시스템 접근은 불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미 민주당 소속 19개 주 법무장관들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이 시스템에 접속하면 사회보장 번호와 은행 계좌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세금 환급, 사회보장 혜택 등 수조 달러에 이르는 광범위한 금융 데이터를 감시할 수 있습니다. This unelected group, led by the world's richest man, is not authorized to have this information. And they explicitly sought this unauthorized access to illegally block payments that millions of Americans rely on. 법원은 미국의 해외 원조 기구인 국제개발처를 폐지한다는 계획에도 제동을 걸었습니다.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국제개발처 직원들에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줄 수 있다며 구조조정 방안 중 일부를 오는 14일까지 중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출 감축 등을 이유로 10,000명이 넘는 국제개발처의 직원을 290명만 남기고 모두 해고해 사실상 폐지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 효율부 추진 과제가 잇따라 틀어지고 있지만 트럼프는 교육부와 국방부 등 정부의 모든 지출을 들여다보라며 계속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I'm very proud of the job that this group of young people, generally young people, but very smart people, they're doing. They're doing it at my insistence. 머스크의 정부 효율부가 누리는 막강한 권한만큼이나 견제도 커지면서 트럼프표 개혁에 순탄치 않은 앞날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5차 인질 석방을 통해 남성 인질 3명을 풀어줬습니다. 이스라엘 역시 팔레스타인 수감자 183명을 석방했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른바 가자 구상 변수로 휴전 논의가 더 복잡해졌습니다.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납치된 지 491일 만에 이스라엘 남성 인질 3명이 수척해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마스 무장대원들은 이들을 무대에 올려 휴전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읽게 한 뒤 국제 적십자사에 인계했습니다. 무대 배경엔 우리가 홍수이며 우리가 전쟁의 다음 날이라고 쓴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 4일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주민을 주변국으로 이주시키겠다는 구상을 밝힌 데 대한 반응으로 보입니다. 풀려난 인질들은 가족들과 눈물의 상봉을 한 뒤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We are fully prepared to address any medical need, psychological or physical, continuing to support the returnees and ensuring they can live free and healthy lives which they rightfully deserve. 특히 인질 중 한 명인 엘리 샤라비는 갇혀 있는 동안 부인과 10대 딸 2명이 하마스에 살해된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하마스를 비난하며 모든 인질을 구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אנחנו נעשה הכל כדי להחזיר את כל חטופינו. אנחנו נדאג לביטחונם. זו ההנחיה שאני נתתי למשלחת. 인질 3명이 풀려난 대가로 팔레스타인 수감자 183명도 석방됐습니다. 앞서 지난달 19일 발효한 합의안에 따르면 하마스는 6주간 인질 33명을 풀어주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수감자 1,900여 명을 석방해야 합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가자 구상을 내놓은 데다 네타냐후 총리는 3단계 휴전 방안 수정 필요성까지 제기하면서 가자 지구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다시 커졌다는 지적입니다. YTN 김지영입니다. 네, 치즈의 원료인 우유를 받으려면 소를 길러야 하죠. 그런데 소가 뿜는 메탄가스는 온난화를 가속하는 주범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기업이 우유를 쓰지 않고 치즈를 만드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황보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엿가락처럼 쫀득거리는 먹거리. 모양도 맛도 틀림없는 치즈입니다. 그런데 소 우유로 만든 게 아닙니다. 미생물을 조작해 우유의 인단백질 성분인 카세인을 만들어낸 뒤 일반 치즈와 같은 과정을 거쳐 제조한 겁니다. So animal free, where we use precision engineering, precision fermentation to produce microbes that can produce the proteins and all the additional constituents. 한 스타트업 벤처가 이 동물프리 또는 소프리 치즈를 개발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지구온난화 방지입니다. 온실조가가 이산화탄소의 25배에 이르는 메탄을 주로 소가 방귀나 트림으로 뿜어내는 현실에 착안해 치즈 원료인 카세인을 인공적으로 만들어냈습니다. We want products that taste, melt, stretch like the original that comes from a cow. The only difference in our case is that there is no cow involved and it's sustainable. 카세인뿐 아니라 뼈의 단백질 성분인 오스테오폰트도 인공 생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영국과 미국에서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아 인공 치즈와 건강기능식품을 대량 생산하는 게 이 신생기업의 목표입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공중에 드론을 띄워 10km 떨어진 지상기지국에 4K급 영상을 보낼 수 있는 속도 시연에 성공했습니다. 기존의 장비로 접근하기 까다로운 재난, 재해 현장에서 빠르게 통신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도에 이성규 기자입니다. 공중에서 임시로 이동통신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한 45kg급의 특수 드론입니다. 프로펠러가 돌면서 드론이 서서히 이륙합니다. 드론은 지상 이동 통신 시스템과 10km 떨어진 거리에서 300mbps의 속도를 보였는데 이는 4K UHD 영상 6개를 동시에 스트리밍할 수 있는 속도입니다. 또 2.5km 거리에서는 이보다 빠른 1.3GBps의 속도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상용화된 공중 드론과 지상 이동 통신 간 기술은 5km 이내에서
40mbps급 속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공중 드론은 지상의 상용 이동 통신망과 연결을 위해 5G 소형 셀 기지국과 공중 이동 백홀 터미널 등을 탑재했습니다. 실제로 스몰셀 기지국이 상용 이동통신 인프라와 연계돼서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해주기 위해서는 사업자 측에 있는 코어 네트워크와 연결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코어 네트워크와 기지국과의 연결을 만들어주는 것이 공중 시스템에 탑재된 이동 백홀 터미널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연구진은 개발한 드론 기술이 재난 재해 지역, 통신이 안 되는 지역 등에서 신속하게 이동통신망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현재 도심교통항공 UAM 개발 기업과 3건의 기술 이전을 완료했으며 앞으로 추가 기술 이전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울산의 미분양 주택이 1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미분양 주택이 빠르게 쌓이는 가운데 분양 시장의 양극화도 짙어지면서 악성 미분양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JCN 울산중앙방송 구현희 기자입니다. 울산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입니다. 700여 세대가 입주할 이곳은 지난해 말 기준 절반가량이 미분양됐습니다. 2028년 입주 예정인 주상복합 아파트 2곳도 대거 미분양됐습니다. 이들 3개 사업장의 미분양 물량만 합쳐도 1000가구가 넘습니다. 이보다 앞서 분양한 아파트들이 완판 행렬을 보였던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울산의 미분양 주택은 4,131가구, 미분양 주택이 5,000가구가 넘었던 지난 2010년 이후 14년 만에 최대치입니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중공후 미분양 주택도 지난해 말 기준 1000여 가구로 1년 만에 6배가량 늘었습니다. 부동산 업계는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입지와 환경 등의 조건에 따라 분양시장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신규 아파트들이 또 금액들이 비싸니까 그 금액에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은 경기가 안 좋으면 한정돼 있을 거고 주상복합에 대한 인식이 지방이다 보니 서울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겠죠. 앞으로의 분양시장도 밝지 않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울산 지역 아파트 분양 전망 지수는 석 달 연속 하락했습니다. 미분양 주택이 빠르게 쌓이는 가운데 다음 달 울산에서는 아파트 899가구가 추가로 공급됩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경남 함양군의 서하초등학교는 이주 학부모에 대한 파격 지원으로 전교생을 3배 가까이 늘린 성공 사례로 꼽힙니다. 최근 함양 마천초등학교도 지역민과 학교가 힘을 합쳐 도약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SCS 서경방송 김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리산 아래 자리한 경남 함양군 마천초등학교. 다니는 학생이 20명이 채 되지 않는 작은 학교라 폐교 위기에 처했습니다. 2년 뒤 학생 수가 절반으로 줄어들 전망인데 고립된 위치 탓에 통폐합조차 어렵습니다. 가장 가까운 학교가 전북 남원에 있기 때문입니다. 폐교를 두고 볼 수 없는 교직원과 지역민 등 40여 명이 위원회를 꾸려 학교 살리기 사업에 나섰습니다. 27년도에는 전교생 10명, 그리고 3개의 학년만 있는 학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는 정말 폐교 위기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위원회는 빈집을 활용한 거주지 제공, 전학생 장학금 지원,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 공모에 지원하는 등 추진 계획을 세웠습니다. 학교 차원에서는 마천초만의 교육과정인 꿈동산 프로젝트를 강화해 추진합니다. 꿈은 글로벌 미래교육, 영어교육을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있고요. 동은 동화 같은 세상, 연극교육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산은 우리 지리산을 활용한 파격적인 혜택에 서울부터 부산까지 전국 각지에서 문의가 이어졌고 현재 14명의 전입이 이뤄졌습니다. 전교생을 3배 가까이 늘려 작은 학교 살리기에 모범이 된 함양 서하초등학교처럼 마천초등학교가 또 하나의 기적을 이룰지 주목됩니다. SCS 김현준입니다.
벌써 일주일째 추위가 꺾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영하 9.2도로 예년 기온을 4도나 밑돌고 있고요. 한낮에도 체감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추위 속에 호남 서해안과 또 제주도에는 눈이 내리고 있는데요. 제주도는 오늘 밤까지, 호남 서해안은 내일까지 1에서 5cm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곳곳에 눈이 쌓여서 도로가 많이 미끄러우니까요.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겠고 동해안 지역은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중부와 전부, 영남 곳곳으로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9.2도, 대구는 영하 6.9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에도 찬바람이 불며 종일 춥겠는데요. 오늘 서울 낮 기온은 0도, 대전은 2도, 대구는 3도, 부산은 5도를 보이겠습니다. 화요일인 모레부터는 강추위도 누그러지겠고요. 수요일에는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타트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3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